오늘 하루도 서천 FM과 함께하세요. 네, 전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테리왕자 궁중이야기. 자, 2025년 1월 돼서 이제 두 번째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스템 문제 때문에 한 15분 정도 딜레이 됐는데요. 15분 딜레이 됐다고 15분 일찍 끝낼 것 같죠? 아니거든요. 자, 테리왕자 궁중이야기 방송 여러분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서천 FM에서는 올해 2025년도에는 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팟캐스트, 팟빵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라디오 방송을 좀 더 활성화를 좀 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서천군 미디어 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라디오 방송을 좀 하고 싶다라고 좀 해주시면 여러 가지로 전부 다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다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월 16일입니다. 벌써 시작이 반이고요. 1월 1일 날 시작해서 일단은 25년의 반이 지났고 또 그 반이 지난 한 달에 또 반이 지났습니다. 2025년이 다 갔다는 뜻인가? 그건 모르겠고요. 아무튼간 시작을 금방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벌써 15일이 지난 1월의 절반을 벌써 우리는 살아냈습니다. 근데 그 살아내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아주 그냥 정신산란하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요. 대한민국 전체도 그렇지만 넓게 나가면은 전 세계도 어지럽겠지만 우리는 일단은 서천군만 바라보는 그런 소시민들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나와주신 저의 영원한 파트너죠.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꿍입니다. 우리 뉴스서천의 고정만 대표님 나오셨네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테리우스님이야말로 그 미디어 문화센터가 운영하는 팟캐스트 방송의 사관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시잖아요. 참고로 저는 테리우스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했죠? 지금 한 7년 다 돼가나요? 방송 저는 이게 2016년도부터 저는 시작을 했고요. 저는 그러니까 한 벌써 9년 차 횟수를. 그러니까 저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끊임없이 계속 해오셨죠. 그러니까 한때 21개 방송이 맞습니다. 제일 많았을 때가 21개 방송이었었는데 그렇죠. 좀 올해는 좀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아무튼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만 이번 주는 좀 더 새로운 소식들 뉴스서천이 매주 인터넷 신문을 인터넷판에 업데이트하는 내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섞어서 올해는 이번 달부터는 그렇게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읽어주는 신문이다 보니까 이미 그 지면에 나왔던 내용들을 소개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속보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신문이라는 거는 그 날짜가 지나버리면 시의성 있는 기사들 같은 경우는 날짜가 지나면 구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 주간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초 취지는 지역 신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그 알기 쉽게 그 브리핑 해드리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이미 뭐 부문이긴 하지만 좀 그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매스컴이나 이 미디어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와 홍수가 밀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주의 깊게 뭔가를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 매체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저 일반 사람들이 뭐 한 가지를 잡고서 집중적으로 5분 이상을 못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영상도 그렇고 음. 신문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너무나 이 뭔가를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마음들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뉴스서천의 고정환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지냈던 구문이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을 이렇게 풀어서 해설해 주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께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송들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제 그저께가 1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제가 작년에도 매년 14일이 무슨 데이다 해가지고 했었는데 1월 14일이 무슨 데이인 줄 아세요? 잃어버렸는데. 1월 14일 다음 달은 뭐 무조건 2월 14일은 기억하실 테지만 1월 14일은 다이어리 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뭐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다이어리를 서로 교환하면서 올 한 해를 이 빈 다이어리를 꽉 채우는 어떤 그런 이슈와 그런 즐거운 일, 슬픈 일, 기쁜 일, 뭐 모든 것들을 다 적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빈 다이어리를 서로 선물하는 날이래요. 근데 올 1월 초에는 제가 다이어리 선물한 거는 별로 없는데 달력 선물들은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받기도 많이 받았고 뭐 어디 뭐 기관이나 어디 가면은 맨 올해 달력만 그냥 탁상 달력만 한두 개씩 내놓고 가져가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달력들을 많이 받아서 또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나눠드렸는데 달력 선물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새해 첫날에. 왜냐면은 아무런 그 계획이라든지 일정이 적혀져 있지 않은 달력을 딱 받고 난 다음에는 야, 올 한 해를 어떻게 이 달력을 채워나갈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채워나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테리우스는 올 한 해는 정말 다른 해보다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심신의 여유를 좀 갖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누릴 수 있는 한 해를 좀 보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거든요. 그게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한 해를 좀 갖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제 옆에 계신 언론, 그러니까 지역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 선두를 치고 나가고 계신 우리 뉴스서천의 고정환 대표님은 아무래도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를 갖고 또 한 해 보내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괜히 옆에서 이런 말 하면 시기 질투를 받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어찌됐든 저는 올해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싶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지역 신문사 운영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뭐 신문사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언제 1분 1초가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고 이슈가 발생하고 그 지역에서 더 살피고 뭔가 해야 될 부분들이 워낙 넓다 보니까 뭐 여유라는 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귀를 열고 놓으셔야 되고 항상 눈은 감았지만 반은 실눈을 뜨고 있어야 되고 옛날 그 군대 생활할 때 5분 대기조라고 있었잖아요. 왜? 잠잘 때도 워커의 끈을 저기 좀 풀어놓은 상태에서 워커를 쉬는 채로 잠을 자던 5분 대기조라는 그런 팀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이 언론인들이요 5분 대기조 같아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즉시 지체 없이 달려가서 현장에 가장 빨리 현장의 어떤 상황을 우리 지역 국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참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그 뭐 올해도 그 네. 뭐 선정 뭐 준비하고 계신 아직 거 발표가 언제쯤 1월 중에 지금 그 발표가 날 것 같은데요. 1월 중에요? 예, 예. 그게 좀 선정이 잘 돼서 발표해서 선정이 되셔야 올 한 해도 2025년도 뉴스서천이 물론 어렵습니다만 덜 어렵게 좀 덜 어렵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응원하고 있고요. 네. 고 대표님이 얼굴에서 그늘이 없어야 저도 같이 웃을 수가 있으니까 고 대표님의 그늘지지 않게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뉴스서천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한 노래 받기 전에 우리 저 먼저 참여해 주신 분들 좀 우리 저 댓글 좀 소개 좀 하겠습니다. 최유선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야스키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분 들어와서 답글 달아주셨는데 최유선님께서 올해는 다이어리를 쓰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스티커도 왕창 구매를 했다는데 다이어리하고 스티커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그 날짜에 뭐 스티커를 해서 뭐 참 잘했어요 붙이는 건가? 뭐 다른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목표를 달성하거나 계획한 거를 이루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최혜선님이 고정만 대표님 덕분에 어디 가서 아는 척 잘하는 중입니다. 아 그래?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는 척, 좋은 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들어서 아는 척을 한다는 것 같아요. 이것처럼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는 지면 신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귀로 듣는 신문으로 말씀해 주는 게 그것도 다 풀어서 얘기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한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다꾸 재밌죠가 뭐예요? 다꾸 재밌죠? 다이어리 꾸미기를 다꾸라고 하는군요. 빈님께서는요. 빈님 안녕하세요. 다이어리는 1월만 잘 쓰고 나머지는 그림 일기 되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야스키님. 야스키님도 그 다꾸 하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이어리를 1년 내내 진짜 잘 채울 수 있는 끈기면은 한 해를 잘 사는 거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다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 대표님한테 힘을 드릴게요. 고 대표님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노래 준비했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죠. 우리 고 대표님 기운 내시고요. 절대 혼자 아닙니다. 옆에서 우리 뉴스서천 응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대리왕자 공중 이야기 1월 16일 방송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볼 건데요. 자, 뉴스서천에서는 한 주간의 어떤 소식들을 갖고 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소식 주시죠. 지면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이제 그 새로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강선 서천군의 의원이 12일 날 그 대검찰청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천경찰서가 조사해서 홍성지검에 넘겼던 사건이 지금 담당 검사가 그 서랍 속에 넣어놓고 지금 그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선 의원이 조속한 수사와 그다음에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는 소식이거든요. 대검에다가. 네네. 이게 무슨 비밀보호법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강선 의원이 이제 그 동료 의원들하고 시내의 모 음식점에서 그때 당시가 이제 그 서천군청이 새롭게 이제 건물을 지어서 준공식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개청식이라고 했는데 준공식이 맞죠. 개청이라는 건 단어 뜻이 안 맞는 내용이죠. 그날 이제 개청식에 참석하기 앞서서 이제 의원들이 시내에 있는 미꾸라지를 주재료로 하는 그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 점심 식사하는 그 장소는 이 방으로 돼 있습니다. 방과 그다음에 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군의원들이 당시 식사를 하던 자리에는 군의원과 그 옆에는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서천교육지원청 공무원들밖에 없었던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누군가에 의해서 녹음이 됐고 녹음된 내용이 녹음 파일이 민간인한테 전달이 됐고 이 민간인은 또 서천의 어떤 시민단체의 대표한테 이제 건네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녹음 내용이 이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카페에 그 게시가 됐고 또 이것을 받아 쓴 그 일부에서 그 지역신문이 이 내용을 받아서 기사화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강선 의원이 이거는 자신을 포함해서 동료 의원들 누구도 동의하지 않은 내용이다. 녹음을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 녹음했던 내용들이 대화했던 내용들이 유포된 것은 불법이다.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불법 녹음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 시민단체 대표한테까지 넘어가서 그것이 유포되기까지의 그 관련된 사람들을 수사해서 처벌을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럼 경찰에 대해서 예. 경찰에 서천경찰서에 제출을 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넘겨받은 이제 서천경찰서가 조사를 통해서 불법 녹음한 게 동료 의원 중에 한 명이 녹음을 했던 것이고 그 동료 이 녹음했던 의원이 민간인한테 넘겼고 민간인이 또 시민단체에 넘겼다는 것들이 경찰 수사에서 이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서천경찰서가 2014년 7월 1일자로 홍성지청에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세 사람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인가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이제 송치를 했는데 송치를 하다 보니까 이강선 의원이 기소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렇게 봤는데 사건 기록 이제 그 내용을 검색을 하면 수사하든 뭐든 있어야 되는데 그 형사사법 포털 사이트를 네. 검색을 해보면 홍성지검의 지청에 모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 중이다라고만 떴을 뿐이지 지금 이들을 상대로 해서 그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자들을 단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고소장을 제출해서 서천경찰서가 수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검찰에 넘기고 지금 올해 1월까지 한 16개월이 지났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 이유가 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강선 의원은 탄원서에서 이 세 사람이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이 이제 활보하고 이 사회를 활보하게 다니고 하는 걸 볼 때 이 법치 국가가 맞는지 의문이 된다. 그래서 이제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가해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엄벌해달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인데 이 과정에서 군의원 같은 경우는 경찰 소환이 있었을 때 한 번도 소환에 응하지를 않았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단체 대표는 이게 공익제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군의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을 이게 공익제보라고 하는데 공익제보에 맞는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죠. 공익적인 어떤 내용들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지금 이강선 의원은 본인이 이제 고소장을 제출을 해서 관련자들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6개월째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23년도 이야기예요? 그렇죠. 2023년도 6월 달에 이 내용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9월 달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도 경찰에서도 한동안 조사를 안 했었거든요. 네. 안 하다가 이제 조사를 한 것이 해서 넘긴 게 2024년도 7월 달에 1년이 지나서 1일 넘긴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담당 검사가 지금 그 7개월째잖아요. 네. 7월 달이니까. 그렇죠. 그 7개월 동안 수사 중 암흑의 담당 그 검사가 수사 중 이렇게만 뜨는 거죠. 근데도 하나도 지금 뭐 수사가 진전 없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과나 반성도 없으면서 활보하고 다니면서 오히려 이 이강선 의원이 이제 그 뭐 탄원서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까 통화를 할 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자기를 포함해서 4명의 그 의원들이 식사하는 장면이 그 불법으로 촬영이 돼서 그게 유포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빨리 그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인 거죠. 녹음도 아니고 촬영이었어요? 네, 또 촬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술 놓고 이제 식사하는 장면을 네. 찍은 내용들을 사진을 가지고 그거를 또 그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다 올리면서 했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에서는 또 기사화도 됐었고. 같은 동료 의원이 그거를 저기 녹음하고. 뭐 이제 그 의원들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 의원 같은 경우는 해당 의원은 그 동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그 의원 간담회를 하거나 할 때는 항상 핸드폰을 그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원들도 동료 의원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왜 녹음하냐. 네. 그래서 이제 그 눈치도 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녹음할 때는 본인은 얘기를 전혀 안 넣는다고 그럽니다. 본인이 얘기를 해야지 대화에 참여한 녹음이라 불법 녹음이 아닌데. 아무튼 그 어찌됐건 현행 통신 비밀보호법상에는 녹음을 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거를 제3자한테 넘기는 거, 그다음에 그 내용을 그 보거나 그 내용을 가지고 유포를 하게 되면 유죄입니다. 1년 이상의 그 징역입니다. 무조건 그 법이 1년 이상입니다. 이게. 아, 네. 그래요? 예. 밑에 가장 그 양형의 가장 최저가 1년 이상이군요. 예. 뭐 몇 개월 뭐 이런 게 없네요. 예, 굉장히 강한. 아니 그 1년 이상이 떨어지면은 죄가 의원들은 뭐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네, 1년 이상 형을 받으면 다른 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은 의원들 목 떨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이 통신 비밀 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네요. 예. 제가 상당히 무거운데 그걸 이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여기저기 돌리고 뭐 언론사에서 또 그걸 받아서 쓰고 어디 언론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간 이강선 의원도 되게 억울하시겠어요. 벌써 그렇게 해놓고 17개월 동안이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을 벌인 사람이 경찰 조사에서는 불구속 기소의 의견으로 올라갔으면 일단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람들이 죄가 있다라고 의견을 썼다는 이야기인데 본인들이 죄가 있다고 경찰에서 조사 올라간 상황이면 말 그대로 자숙을 하든지 아니면 당사자한테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당사자 앞에 가서 좀 쭈뼛거리면서 미안한 척이라도 좀 해야 될 텐데 당당하게 다니면서 지금도 이강선 의원을 괴롭힌다니. 최선의 공격이 방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참 이 인지상정으로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하고 그러고 살고, 근데 그 정치인이라고 하는 완장을 차면 그렇게 사람들이 좀 변하나 봐요. 이거는
뭐 변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본성이야. 기본인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그렇죠. 있어서 동료 의원들끼리 나눈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이 그 어떤 이유로도 그 타인에게 그걸 넘겨줘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럼 녹음해서도 안 되는 거죠. 녹음한 의원은 완전히 신뢰가 다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같이 의정 생활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거의 뭐 그 왕따 수준인 그분이 거죠. 네, 뭐 아무래도 그런-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이게 네. 다 밝혀진 이상. 근데 이제 무죄 추정의 원리고 아직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놈의 무죄 추정의 원리 참. 죄의 유무를 떠나서 이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닌 걸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람의 도리가 아닌데 좀 얼마 전에 들은 소리인데 2025년은 좀 사람답게 살자라는 말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방송 들으시면 이 올해는 좀 그렇게 사람답게 좀 살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강선 의원 힘내십시오. 이강선 의원도 혼자가 아닙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우리가 그 작년 12월 3일 놀랬지 않습니까? 크게 놀랬죠. 네. 근데 요거하고는 좀 그 내용이 다릅니다만 어찌됐건 군복을 입은 군인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썸칫썸칫한데 진짜요? 나는 군인들 보면 되게 막 안쓰럽고 애타다. 아니 그게 자꾸 이제 그 연상이 되다 보니까 아니, 만일에 그런 상황이 늙어서 됐으면 그래. 아니, 그런 상황이- 군인이 뭘 그런 상황이 됐으면 야 아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난 아직도 그래서 안쓰러워 애들이. 어찌됐건 그거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만 네. 그 자꾸 이제 그 군인들이 이제 병력하고 장비가 이동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게 뭔 일 있나 싶은 생각이 들 그럴 수밖에 수도 없는 있죠. 거잖아요. 지금 이제 네. 우리가 한번 소뚜껑 네. 놀랬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도자료를 받은 내용이지만 네. 이 내용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군인들이 그 겨울 되면 혹한기 훈련이라는 걸 하거든요.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 서천을 포함한 충남 도내에서는 육군 32 보경사단이 혹한기 훈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부터냐면 20일부터 24일까지 이 서천, 보령, 청양 등 해가지고 부여 도내 전역에서 이제 혹한기 훈련을 하는데 이 기간에 이제 병력이 이동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장비들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큰일 났나 놀라시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이 혹한기 훈련한다는 내용을 언론사에 배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일부터 24일 혹시 서천에 군인들이 탄 차량의 그 군용차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비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시면 절대 놀라시지 말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서천 이제 도로를 뭐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할 줄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놀라지 마시고 주야간으로 응원해 주셔야 되는데. 네, 이게 주야간에 이제 걸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안 하면 다행인데 이런 할 수도 경우가 있다?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또 공군도 그 7월 달인가 제가 소개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공군도 이제 그 야간 그 훈련한 경우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도 이제 소개도 했지만 어찌됐건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놀라시지 말라는 거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이거는 뉴스천 지면에 보도된 내용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건 인터넷판에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20일부터 24일 동안 서천 관내 지역의 도로에 장병들이 완전무장을 하고 완전군장을 치고 장비를 탑승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도보로 이렇게 걸어서 행군하는 뭐 것들이 보이면 놀라지 마시고 박수를 치거나 잘한다고 힘든데 겨울에 고생한다라고 응원의 말씀도 좀 해주시고 뭐 군대 간 자식이 지금 한둘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뭐 다 내가 내 자식이 군대 안 갈 수도 내 뭐 동생의 자식이 갈 수도 있고 내 형의 자식이 갈 수도 있고
우리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음. 국방의 의무는 져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나 한 집안에는 군대 안 간 자식이 없어요. 지금 다 이렇게 파고파고 돌면 다 군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추운 혹한기에 훈련들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한의 군인 장병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절대 여러분들 보고 놀라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예, 가던 길 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또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서천을 포함한 충남권의 연평균 지난해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겁니다. 작년 온도가 예, 기온이 그러니까 이제 그 1973년도에 전국적으로 이 기상대가 이제 관측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73년 그 관측을 한 이후에 이 충남권 연평균 기온을 관측을 해왔는데 사실 2023년도가 가장 더웠던 해입니다.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인데 지난해 이거보다 더 높았습니다. 0.9도씨가. 그래서 73년 이래 가장 더운 해가 지난해였다라는 거죠. 기온이 가장 높은 해가. 그러면 기상관측기를 가장 높았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충남권 연평균 기온을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이 그 대전기상지방청이 이제 이 기록을 이 자료를 내는 데 있어서 이 충남권의 그 기온 평균값은 서산, 대전, 천안, 보령, 부여, 금산 이 6곳의 지점에서의 관측한 그 값을 이 평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게 되면 지난해 충남권 연평균 기온이 14.4도입니다. 이게 평년이 12.4도인데 무려 2도가 높았고요. 네. 그다음에 2023년도 역대 그 가장 높았던 2023년도에 비해서는 0.9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온도 이게 지속적으로 되면서 고온이 지속됐거든요. 작년에 그랬죠. 예. 월 평균의 기온도 모두 평년보다 높았는데 특히 2월, 4월, 6월, 8월, 9월은 역대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2, 4, 6, 8, 9.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9월 달까지 더웠죠. 이 더위가 지속됐거든요. 엄청 더웠죠. 그래서 이제 그 서산시 같은 경우는 73년 이래 처음으로 폭염이 9월에 폭염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금산은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금산이. 그리고 열대야 일수를 보게 되면요. 평년이 6.21인데 작년에는 무려 25.7일입니다. 그러니까 19.5일에 이렇게 보면 무려 그 4.1배 이렇게 그 열대 일수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대야 때문에 작년에 잠 못 드신 분들이 밤에 잠 못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 날이 거의 한 달에 가까운 25일. 그 열대야가 너무 길다 보니까 정말 각 집집마다 전기요금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렇겠죠. 에어컨을 뭐 24시간을 틀어야 되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전기요금이 비싼 상황에서 누진제가 이제 붙잖아요. 일반 가정은. 생각지도 않았던 전기요금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도 참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울까? 과연. 그럼 봐야죠 이제.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연간 폭염 일수도 그 평년보다 3.2배가 많은 32.5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이렇게 기온을 높인 것에 대해서 대전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지방 기상청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해수면 온도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티베트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이 고기압이 발달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강수량과 관련해서 또 그 대전지방 기상청이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강수량 같은 경우는 평년과 비슷했는데
이게 이제 그 강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가 적게 내리는 2월 달에는 많은 비가 내렸고 그 연간 강수량의 그 절반 가량이 7, 8월 달에 내리거든요. 근데 8월에 그 비가 적게 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 겨울에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장마기인 이때는 비가 안 오는 그러다 보니까 폭염도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렇죠. 네. 비가 좀 내려서 지면의 열기를 좀 낮춰야 되는데 그렇게 비가 진짜 작년에 비도 그렇게 안 왔어, 그죠? 그러니까 2월 달에 보니까 99.9mm인데 9mm인데 평년 대비해서 195.5%가 증가를 한 거예요. 8월 증가량 강수량은 99.8mm, 평년의 35.1mm에 불과했는데 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름철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는데 이 중에서 그 80.4% 해당하는 그 이 비가 장마철에 집중이 됐는데 이게 1973년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높다. 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특징은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게릴라성 폭우, 스콜처럼. 예, 이런 게 동남아. 그 많이 내렸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난해 이제 그 시간당 강수량이 30mm 이상 내린 일수가 4.7일이나 된 건데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네. 실제 그 지난해 이제 장마가 시작된 충남권 장마는 6월 27일부터 7월 27일인데 서천과 부여, 양화 이 한산하고 접해 있는 양화 이쪽에서 시간당 강수량이 100mm를 넘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망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점점 아열대 기후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온대 기후는 이제 이미 다 지났고요. 아열대 기후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지성 폭우가 갑작스럽게 삽시간에 내렸다가 또 금방 그치고 완전히 이거 동남아시아의 스콜의 형태를 띠고 있는 양상인 것 같고요. 2025년의 여름도 사실은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울까.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에어컨 정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갈수록 우리가 이제 더위와 적응해야 될 더위와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올 겨울 추위도 뭐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춥진 않았어요. 뭐 삽시간에 며칠간 혹한의 어떤 그런 기온이 이제 갑자기 떨어진 건 있었지만 뭐 지금 뭐 거의 평년 겨울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가고 있고 낮에는 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2월 한 중순쯤이면 봄이 올 것 같다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분들이 뭐 일반인들이 아니고 이런 기후 관측 학자들 중에서 몇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부분 이제 봄이 온다는 게 춘3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력 3월 정도를 저기 봄으로 보고 있었는데 물론 입춘이야 2월 4일이라서 절기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진짜 바야흐로 전형적인 봄 날씨라는 건 춘3월이라고 하는 우리 고유의 어떤 그런 기후 패턴이 있는데 올해는 아마 2월 중순쯤 지나면 포근한 봄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관측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여간 기대가 되는 2025년입니다. 뭐 정말 뭐든지 다 기대가 돼요. 뭐든지. 맞습니다. 야스크 최 여사님은 아직도 춥다고 하시는데 저도 추워요. 아 지금 추운데 뭘 안 추운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다 추워. 1월 달인데. 자, 노래 한 곡도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김동률과 아이유가 부르는 노래죠. 동화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 기온 정말 심각한 건데요. 어찌됐든 뭐 우리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런 자연의 변화는 모두 다 우리 인간이 자초한 일이고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어디 누구 뭐 핑계를 댈 수 없는 거고요. 뭐 그놈의 탄소를 줄이네, 탄소를 중립으로 하네, 뭐 아리백이네, 별의별 이야기들 많이들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천을 해야죠. 뭐 말만 무성하게 묻으러는 뭐해. 실천을 안 하고 저부터도 실천을 못 하는데요. 뭐 아무튼간 자연을 거스를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 순응해야 됩니다. 자연에는. 자, 이어서 우리 뉴스천의 소식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네. 또 말씀을 드리면 그 매년 김이 그 분망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 올해 김 생산량이 그 물김 생산량이 급증을 했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이제 그 분망 시기인 작년 11월 달에 이제 고수온 수온이 높아가지고 이 분망 시기가 한 15일 정도 늦어졌거든요. 네.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수온이 이제 그 날이 추워야 되거든 이게 김은. 그러면서 이제 날이 이제 수온이 낮아지고 그 영양염 농도가 이제 그 양호해지면서 이제 김 생육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품질도 좋고 그런 김들이 이제 그 물김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물김을 채취를 하는데 3, 4회조가 그 채취하는 김이 가장 그 맛이 좋은 김인데요. 이 김 생산량이 서천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상 생육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산량이 늘다 보니까 가격은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거는 물김 생산의 그 가격은 하락을 하지만 이 물김을 가지고 원초를 가지고 마른 김을 생산하는 그 마른 김 업체는 지금 이 물김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전혀 내리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른 김을 통해서 그 조미김 업체 그러니까 이 물김 가격이 내리면서 이제 그 김 양식업자와 그다음에 이제 그 조미김 업자 같은 경우는 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졌으면 마른 김을 사는 그 조미김 업자도 이 내린 가격으로 이렇게 해서 사서 그 저기를 조미김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 마른 김 업체들이 그 가격을 인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물김 가격이라는 게 이게 그때 또 다른 그 출하량에 따라서 좀 가격이 들쭉날쭉하는 그러면 또 그거는 또 이해가 가죠. 있습니다만 네. 어찌됐건 그 1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이 서천에서는 서천군 서부수협하고 서천군 수협 두 군데가 에서 위판한 그 물김이 14,692톤이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도 1월 12일 날에 비교를 해보면 64.7% 5,769톤이 더 생산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위판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105.7%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김 가격이 11월 20일부터 이제 물김 수매를 시작을 했었는데 네. 물김 한 망이 120kg거든요. 와. 120kg 한 망의 위판 가격이 12만 6천 원에서 17만 2천 원 선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이 물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5, 6만 원대로 이렇게 절반으로 떨어졌네요. 이 정도로 떨어지고 있어서 들쭉날쭉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뭐 생산량이 좋다고 그래갖고 뭐가 없네요. 그렇죠. 생산량이 또 많이 생겼다고 수요와 그래서. 공급이 또 맞아야 또 되는 것이고. 그러네요. 최종 조미김 생산업체들은 똑같은 조건이네요. 뭐 어차피. 그렇죠. 생산량이 뭐 늘었다 했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김밥을 사 먹으려고 해도 김밥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요인이 발생이 된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조미김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인상을 못 하게 되면 장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응? 종전에 10장 들어갔다면 8장이든 7장이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김이
예전에는 정말 이 밥상에서 반찬 없을 때 정말 손쉽게 갖다가 연탄불에 쓱쓱 구워가지고 간장만 찍어 먹어도 되는 반찬이 하나였었는데 그렇죠. 지금 조미김 워낙 비싸요. 그러니까 조미김보다는 마른 김을 사서 나는 그 마른 김 사가지고 그 아직도 구워서 기름 발라서 구워 잡수세요? 안 굽고 그냥 그냥 구워서 날김 이렇게 구워가지고 예, 날김 구워가지고 그다음에 그 맛있지. 간장, 뭐죠? 간장에 달래 간장 예, 같은 거. 달래. 네, 잘 만들어가지고. 지금 달래 그 비닐하우스 같은 데에서는 지금 크는 달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가끔 해서 달래도 먹기도 딱 하거든요. 참기름 딱 넣어가지고 그죠? 네. 간장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다 먹었어. 솔직히 우리 땐 라떼는 이런 말 여기서 써야 되겠네. 요즘 애들은 진짜 간장하고 밥 주면은 밥 먹을 아이들 없겠지만 솔직히 우리 때는 진짜 달래 간장 하나만 있어도 야 정말 밥 한 그릇 뚝딱 비웠는데. 이래서 꼰대 소리 듣는 거. 아무튼가 물김 생산량이 뭐 작황이 좋다고 그래서 좋을 줄 알았더니 결국에 전국에 우리 소비자 밥상에 오는 거에 대한 큰 변화가 없다. 그렇습니다. 생산하시는 분들은 생산을 더 쎄빠지게 해야지 예전만큼의 또 소득을 얻을 수가 있으니 그죠? 뭐 한 망에 12만 원 가던 게 5, 6만 원밖에 절반으로 떨어졌으면 그거 우리 저 실제 말로 반가이 하려면 2배는 일을 해야 되잖아. 아무튼 뭐 생산량이 많아져서 뭐 그렇게 딱히 누가 해피해진 게 별로 없네요. 맞습니다. 네, 아시겠다. 그렇습니다. 마른 김 업자들만 조금. 네, 패티. 근데 마른 김 업자들도 뭐 솔직히 그 김 생산량이 좀 적어서 원초값이 비쌀 때는 또 그분들도 타격을 좀 입었죠. 그분들이 뭐 마른 김 업자들이 그 원초가 비싸서 가격을 확 올려버리면 결국에는 조미김 생산업자들이 많이 가져가질 못하고 그리고 뭐 완전히 이게 뭐라고 되나 하여튼 메비우스의 띠 같아요. 어디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생긴 것들이 계속 혈관을 타고 돌면서 전체 기관들을 상하게 하던 것처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우리가 70분 가까이. 아유 많이도 했네요. 네네네. 어떤 걸 해드릴까요? 농업 관련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이제 이 서천에 귀농하신 분들도 또 많을 수가 있는데 귀농. 네. 군이 다음 달 14일까지 2025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융자 사업 신청을 받거든요. 이 사업은 이제 말 그대로 귀농인들의 어떤 영농 기반 조성과 농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 및 주택 신축 리모델링 요걸 할 때 이제 그 지원한다는 내용 융자를 해준다는 건데 가구당 융자 한도액을 보면 농업 창업의 경우는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및 신축은 최대 7,500만 원까지인데요. 네. 이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하로 이제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인 귀농인, 그 다음에 농촌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영농 경험이 없는 비농업인, 그 귀농 희망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업계획서나 이제 제출 서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면접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선정이 되면 금융기관의 어떤 신용 평가 및 담보 여부에 따라서 이제 지원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원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연 2%, 그다음에 이제 금리는 고정으로 할 건지 변동금리로 할 건지 그거는 이제 그 선택할 수 있고요. 상환 방식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5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서천군청의 홈페이지에 네. 고시 공고를 보거나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25년 기본형 면적 직불금 단가가 5% 인상돼서 이제 지급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 이게 이제 그 어떤 거냐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2020년도에 농식품부가 도입한 제도인데 농지의 진흥 지역 여부에 따라서 헥타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까지 지급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5% 인상이 돼 가지고 얼마를 지급하냐면 215만 원에서 136만 원. 100만 원에서 205만 원에서 였던 것이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215만 원에서 136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네.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되는데 2월 1일부터 28일까지는 이제 지난해 이제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하고 올해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들은 농관원 서천 사무소에서 문자로 갑니다. 이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확인해서 그 문자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신청 정보를 확인한 후에 제출하면 되는 비대면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근데 3월 4일부터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던 농업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농업법인들은 2차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때는 대면으로 접수를 해야 됩니다. 농지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를 찾아가서 제출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임대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그다음에 경작 사실 확인서는 그 동네의 그 주민 5명으로부터 나 여기서 농사 짓고 있는 아무개 농사 짓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경작 사실 확인서를 해당 마을 이장한테 받아서 이제 신청서하고 이렇게 제출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농식품부는 이제 5월 달부터 해가지고 10월 달까지 이제 직접 이제 신청한 농지가 이게 직접 농사를 짓는지, 그다음에 신청한 사람이 자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급 대상자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정한 다음에 11월 달 지급을 합니다. 네, 하여간 이 시군 특히나 우리 같이 서천군 같이 농경지 경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소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보다는 그래도 현저하게 조금 직불금이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오른 것 같네요. 최저가 100만 원이었었는 지금 130 얼마로 올랐기 때문에 기운들 내십시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저기 고 대표님은 혼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다 혼자가 아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돌봐주다 보면 언젠가는 다들 해피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태류왕자 궁정리학 이렇게 해서 오늘 1월 16일 방송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별로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1시간 10분이 훨씬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를 또 이렇게 잘 마무리했는데 어떻게 다음 주에는 무슨 계획이 있어요? 다음 주는 이게 설 전주이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는 발행을 좀 늦춰서 설 주에는 설이 낀 주에는 저희가 신문 발행을 못해서 네. 다음 주에 좀 발행일을 늦춰서 해야 되고 설 주에는 뭐 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최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쯤에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우선 다음 주에 또 우리 고 대표님 또 뵈야 됩니다. 네. 안 뵈면 제가 심심해요. 자, 끝곡 들으면서 오늘 방송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애청해주셔서 대단히 반갑고요. 끝까지 같이 참여해주신 최 여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화이트호스 빨리 가서 퇴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끝곡은요 멜로망스가 부른 노래죠. 좋은 날 같이 들으면서 끝낼 거고요, 여러분들. 자,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